네, 여러분의 현실 육아를 책임지는 후와유. 자, 요즘처럼 육아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저희가 그 정보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가 처음인 부모들, 또 여전히 육아가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이번 주 후아육도 여름 특집 특강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울대학교 김북년 박사님이 뇌 발달에 맞는 핵심 육아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저도 정체휘한 능소 매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아를 못했지만 네. 미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열공했잖아요. 그쵸. 제가 알죠. 저도 새롭게 등장한 육알못이잖아요. 근데 육알못이라서 그런지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네. 또 후아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현실 육아는 좀 다르겠죠, 소장님? 그쵸. 육아는 아이 발달 단계는 물론이고 건강부터 해서 뭐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그리고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걸 사실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데서 육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또 단 전문가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육아 고민을 해소해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민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 계신 분들이 바로 전문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대로 된 육아 실전법을 소개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정훈 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모들의 멘토이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정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짧고 굵은 임팩트. 예. 아니, 저희 사촌 언니가 애 둘을 키우는데 예. 오늘 선생님 뵈러 간다 하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이 아플 때 네. 많은 도움을 네. 받고 있거든요. 오, 네. 와, 구독자 45만 명 노트북 크리에이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노트북 하게 되셨어요? 유튜브 한 건 거기에 육아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 이전에도 예. 91년부터 하이텔 천리안 옛날에 통신망일 때부터 사실 이야. 상담을 계속했어요. 그때부터 예. 온라인 상담을 예. 시작을 하셨던 예. 거예요. 오래됐죠. 30 몇 년 됐죠 벌써. 조상님, 대단하시다. 상담의 조상님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쯤 네. 되면 그 유튜브 수익이 전업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아직 선생님. 유튜브는 수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수익을 안 하시냐고요? 그걸 하면 이제 예. 제가 원치 않는 광고가 붙을까 봐 아직까지는 수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내가 뭐 유튜브 안 해도 하실 거예요. 사이즈가 네, 나온다 약간 있어요.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그러면 저희에게 어떤 주제 강연을 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네. 아이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바르고 똑똑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쉽고 재밌게 재밌게. 키우는데 또 바르게 행복하게 키운다고요? 예. 좋은 완벽한데요.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최고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예. 요 강의를 준비하셨죠? 네. 지금 요즘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어렵다 너무 그래요. 어렵죠. 어려워요. 예. 애 키워보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아이 어려워요. 키우기 힘들다 그러죠.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아이 키우는 건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맨날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 이런 데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 전부터 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 실제로는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쉬운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질문 바로 드려야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자녀분들을 좀 쉽게 키우신 편입니까? 또 이랬는데 막 사교육하시고 막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키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예. 부분은 이제 뭐 집사람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만 예. 아직 뭐 특별히 과외도 많이 안 하고 아이가 재미있게건 살게건 내버려둔 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모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강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배워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아이가 꼭 배워야 할 4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가지. 네.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키워드는 가족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것인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 똑똑한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런 거는 잘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을 일원으로서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부모가 아이한테 꼭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언어 발달, 인간관계 발달, 그리고 훈육,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아, 네 가지. 나머지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 예, 애들이 스스로 배웁니다. 아, 스스로. 예, 스스로. 육아의 기본은 옛날에 우리가 그 자기 밥숟가락 타고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 키울 때는 특별한 걸 하지 않는 육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혹시 앤시님은 결혼 왜 하셨습니까? 갑자기요? 결혼은 왜 했더라? 왜 했죠? 인원이 제가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 사랑해서 그렇죠. 했고, 예, 그냥 사랑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결혼하는 거죠. 예, 내 나머지 삶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그렇죠. 같이 있으면 더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이다. 왜 결혼하셨어요? 예.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 잘했습니다. 꼭 하고 싶거든요. 오,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서로의 네. 인생에서 평생 1순위가 되는 그런 편.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어요. 맞아. 진짜 아, 앞날이 힘들겠네요. 네. 그렇다면 네. 연애만 하면 되는데 아.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끈끈하게 맞아요. 얽혀 있는 듯한 근데 느낌? 확실히 결혼을 하면 내 편이 생기고 그리고 안정감이 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왜 결혼했나 지금 방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물 흐르듯 이렇게 결혼까지 가서 정신 차려보니 애가 6살, 6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키우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네, 결혼할 때는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애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변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아이 키우는데 올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나중에 좀 지나보고 나면 부부 사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애한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결혼할 때처럼 행복하게 살 생각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네. 제 1번은 뭐냐면 가족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부모를 따라오게 키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 키우기도 쉬워지고 부모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애에 포함된 거라기보다는 애는 교육의 대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뭘 맞는 것 가르치는 같아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아이를 포함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울 때는요 항상 우리 중요한 것은 너무 애한테 매달리지 말고 부부 위주의 일상을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아.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애들은 무조건 부모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아이를 키울 때는 특별한 걸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아야 사실은 애 스스로가 배웁니다. 와. 그 우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들보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맞아요. 더 많이 아는데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아이 키우는데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요 돈이 거의 먹고 입고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이는 게 더 나아요. 아니 뭐 조기 교육 막 이런 거 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안 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교육보다는 습득이에요. 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뭔가 특별한 걸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면 애 머리가 차버려요. 그래서 애들은 스스로 얻는 능력을 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돈 들여서 뭘 하지 않는 게 더 낫고요. 특히 요즘 보면 수많은 육아템들 있죠. 예. 네. 그런 게 사실은 애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돈 들여서 엄마들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예. 부모가 애들한테 가르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의 즐거움만 가르치면 돼요. 이 현대 어떤 육아 방식 트렌드와는 예. 상당히 다르죠. 다른 많이 내용을 다르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놀아라 그러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놀아라 그래요. 그러면 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현실이 안 그런데 뭐 애들 어떻게 남들 다 공부시키는데 어떡하냐. 근데 현실에 맞게 키우는 거하고요. 애가 살아야 될 인생은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에 맞게 키워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교육은요, 과거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을 시절에 이게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요거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렇죠. 걸 애한테 예. 지금 그렇죠. 주입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기 교육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우리 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았지. 예. 4살 때부터 학원 가서 학습을 하진 사실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걸 못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많이 하시는 하는 경우들이 거니까.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옛날에 하던 수많은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주상 같은 거. 요즘 네. 주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좋은 교육이던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 없듯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앞으로 애들이 살아갈 세상에 필요 없는 교육이 네. 많다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게 영어예요. 영어요? 영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이 바이링구라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교육이거든요. 학습이. 근데 학습이죠. 네. 학습인데 문제는 지금 AI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까? 지금 한 몇 년 뒤에 앞으로 몇 네. 년만 돼도 아마 지금도 번역은 너무 잘 되잖아요. 야.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오. 그래서 영어를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엄청 애쓰고 집착하는 것들이 몇 네. 년 후에 보면 쓸모가 없을 수 있다. 이 그렇지. 말씀이시네요. 지금도 배가 볼 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음. 그러니까 얘들이 세상에 나간 시절에 네. 지금같이 고차원적인 영어를 애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지난주에 네. 충격적인 걸 카페에 앉아서 일을 하다 들었는데 네.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예. 아이가 7살이래요. 근데 엿들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7살인데 이 아이 학원에서 영어 레벨 테스트 레벨이 떨어질까 봐 주말 가족 여행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와.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너무 그-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예. 지금 애들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부모들 수입의 반 이상을 쓰는 사람도 꽤 그렇죠.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영어 교육을 받느라고 다른 거 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뭐 예. 영어, 수학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많죠. 그런 예. 쓸데없는 걸 좀 하지 않고 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예. 진짜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아주 무서운 현실은 뭔데요? 이거예요. 내 아이 30살에 엄마 아빠 나이 몇 살인가? 오. 이게 제일 무서운 현실이에요. 네. 지금 애를 늦게 낳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애들 30살에 엄마 아빠 나이가 60 넘는 사람 천재예요. 그럼요. 일은도 이제 많죠. 70 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애 뒷바라지 하려고요? 부모는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예. 그냥 희생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는 개념이 이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항상 좋은 거 있으면 아빠 줬지 누가 애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전통 육아를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부모 위주로 살았지 애 위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 닭다리가 하나 있으면 아빠 먹어야죠. 아들 안 주고 아빠 줬나요? 아빠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남 줬죠. 아. 그때 맞네. 자식한테 모든 걸 올인한 거는 최근 한 20년 사이에요. 길어도 30년. 아. 옛날에는 항상 아빠.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아빠야 항상. 부부간이 제일 항상 위하며 살았지. 아기는 그 다음 세대였어요. 아, 요 강의를 저희 집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예, 저는 제 중심으로 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접근하시는데. 쫓겨나시게. 그래서 무한히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 부부간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한 가족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이 예. 느낌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 것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애한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애를 키우면 아이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육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애가 저절로 크게 자동 육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 육아. 자동 육아. 자동 원래 사람들은 애들은요 본능이 있어요. 네. 배고프면 먹죠. 네. 졸리면 잡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신생아 때부터 산후조리 할 때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24시간 몰동실하면서 아기를 품에서 키워야 돼요. 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예. 하는데 대부분 애들은 자기 스스로 먹을 만큼 먹고 졸리면 잡니다. 예. 물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5%쯤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적게 먹는 방향으로 가고 너무 적게 먹으면 많이 먹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부터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애들은 항상 자동 육아, 애가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면서 부모가
보면서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그때 고쳐주는 거예요. 아. 애가 스스로 잘 클 수 있다고 믿어주면서 애한테 맡기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스스로 잘하는 걸 보면서 잘못된 게 있을 때만 이렇게 컨트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 육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의 노력이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들한테 소속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소속감. 예, 유대감과 소속감 만들어주려고 그러면요. 예. 애 키울 때 부모 위주로 살면 돼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위주로. 부모 위주로 살면요. 아이는 엄마 아빠 팀에 끼려고 노력을 해요. 아. 애 키워본 사람 알아요. 엄마 아빠 재밌게 놀고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애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그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애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가훈 만들어서 좀 외우게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소속감 빡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지 중요한 않습니까? 것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인상 팍 쓰면서 가운 만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애들은 무조건 그 팀에 끼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기고 중요한 예. 것은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을 애가 만들어가요. 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대부분 애들이 이게 돼요. 저는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엄마들이 요즘은 아이가 심심해하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심심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충분히 심심해야 내가 뭘 하면서 놀아야 재밌는지도 오. 스스로 알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심심해 보이고 아이가 보챈다 하면 엄마가 막 이렇게 다 찾아서 갖다 주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엄마의 역할만 더 많아지고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찾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니까. 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죠. 심지어는 애를 놀게 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놀게 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사실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는 애들 논다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와 아이만 있으면 돼요. 애들끼리 그냥 놀게 냅두면 되는데 그 외국 나가면 놀이터에 보면 애들끼리 놀잖아요. 부모는 들어가도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땅 파고 놀아도 재밌었던 맞아요. 네, 그렇게 컸거든요. 그렇게 놀게 냅두면 되는데 흙 이거를 먹고 막 그랬죠. 네. 놀이하는 법을 공부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놀이하는 법하고 놀이 선생님까지도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놀 줄 모르는 애가 되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놀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려면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일거리가 많이 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들을 때는 약간 의문이 생겨요. 어떤 네네. 박사님. 이거 한국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인가? 약간 지금 아파트에서 사는 네. 아이 어떻게 막 이렇게 놀 수 있는지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지금 가야 될 방향이에요. 육아라는 것은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네. 애 둘을 못 키우는데 심각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어려운 육아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개선하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방향은 이 방향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애도 살고 나라도 엄마도 행복하고 살고.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자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빠도 자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애 둘을 못 키우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죠. 맞아요. 그런데 얘가 커가지고 사회 나갔을 때 세상이 아이한테 맞춰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아니죠. 맞춰주죠. 절대 안 맞춰주죠. 예. 애가 사회에 맞춰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사회가 애한테 맞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가 가정에서 부모한테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은 보면 자꾸 애한테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새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적당한 배려는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기대할 것은 부모의 적당한 배려 이상을 기대하게 키우면 안 돼요. 딱 그 정도만 애가 견딜 수 있게 키워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혼자 살 땐 부모의 배려도 없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배려가 대기면 서서히 부모의 배려를 줄여야 줄여가는 되는 거예요. 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사회에 나가는 순간, 아니 어린이집에 가는 순간부터 배려가 줄여야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더 많은 걸 견뎌내게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애들 키울 때는 항상 사회에 나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배려를 줄여간다는 거,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4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 4가지는 언어 발달, 인간계, 훈육, 이 행복 이 4가지는요. 아이를 키울 때 이거는 필수이고요. 네, 네. 사실은 이런 것을 부모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훈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훈육을 된다 그러죠. 그렇죠.
언어를 우리가 우리말을 가르친다가 아니죠. 우리말을 습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예.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 애들 이 네 가지를 어릴 때 배우면 나중에는 이 기초 위에서 애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 부모가 그럼 이런 걸 가르칠 때 특별한 걸 가르쳐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육아는 이 일상생활에 육아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저절로 배우기 때문에 육아가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부모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을 때는요. 일상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더 많은 것을 애가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바람직한 일상을 살면 돼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예, 애한테 예. 뭘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예. 부모가 자존감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자존감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이제 왜 가르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당연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을 너무 문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건 사실 어릴 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제자리에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로 오게끔 계속 모델링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문제로 본다든지 뭐 밤에 자다가 이가 나는 시기에는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주면 되는데 다 찾아보고 이제 우리 인터넷. 네, 인터넷 다 찾아보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네.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죠. 좀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어 발달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모국어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 말을 배우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다 우리말 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엄마가 우리말 쓰고 아빠가 영어를 쓴다. 그러면 두 가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말을 배울 수 있는 바이링구얼이 돼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는 아니면 거죠.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쓰면서 미국 산다. 그러면 바이링구얼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것은 바이링구얼이 아닙니다. 사실 영어 교육이지 바이링구얼은 모국어 교육이지 이걸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일찍 가르쳐서 좋은 것은 바이링구얼이에요. 모국어 교육이지 교육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영어 교육이 교육을 아니에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그렇죠. 할 말씀이신 필요가 거죠? 없어요. 예. 그걸 하게 되면 모국어 교육이 손해를 봐요. 우리말을 심도 있게 배울수록 네. 특히 AI 시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AI 시대 뭐 한 가지 하면요 이렇게 많은 답이 나옵니다. 이걸 읽고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말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작년하고 또 달라요. 작년은 영어로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하면 영어 있는 자료들 다 모아가 한국말로 딱 번역해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를 옛날처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말 실력을 잘하는 것이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애가 언어 중추가 더 많이 발달합니다. 그게 나중에 애들이 문을 가고 아주 직접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문해력은요, 이게 다양한 말을 들어가지고 모국어 발달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문해력 이야기할 때 뭐 책을 많이 읽으자라 그러죠. 그러면 사실 문해력이 떨어진 애들이 책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발달할 것인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어릴 때 일상생활 대화를 많이 들어서 어릴 때 언어 중추를 발달시키는 것이 사실은 문해력을 증가시키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하는 거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모국어 교육이죠. 온유가 지금 몇 개 국어를 하죠? 저는 네. 4개국어 하는데 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언어 한다는 게 제 예. 일상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저도 막 아이 태어나고 이렇게 많은 언어 가르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강의 들으면서 오히려 부정적인가 그런 생각이 그 교육을 하면 곤란하고요. 그렇지. 바이링구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습득하는 건 좋아요.
맞아요. 어릴 때 네. 일상생활에서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바이링구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예를 들어서 온유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언어를 습득하지만 네. 저는 엄마 아빠도 한국인이고 주변도 한국인이니까 맞아요. 한국어밖에 못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다급해져서 애한테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킬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어 조기 교육 받으셨어요? 아니 저 몇 살 한 때부터 했어요? 10살? 10살. 그 아직도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 아직도 알파벳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예. 어릴 때 영어를 갖다 많이 가르쳐서 바이링구 되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렇게 되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말 실력 이런 걸 다 영어 가르치냐고 손해 볼 거 아니고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애가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모가 너무나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돼요. 부모 일상이 망가지고 애도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얻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말이 실력이 나빠지면 영어를 바이링구얼 되는데 번역된 걸 우리말로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우리말 이제, 실력이 중요한 예, 거예요. 목전 아나운서는 우리말은 잘합니다. 한국어 능력 그쵸. 1급을 받은 최고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 우리 영어를 앞으로 생각해- 포기한 덕분에 영어가 그쵸, 조금 그거 예, 잘하신 거예요, 약한데 그건. 아직도 다니고 있긴 하죠. 근데 근데 네. 소장님도 지금 아이가 네. 영어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예. 지금 6살인데 사실 네.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 안 보내냐는 그 네네.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물어봐요. 왜냐면 음. 그만큼 지금 영어 유치원에 중요하다 뭐 그쵸. 이런 대세죠. 네네네 대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저도 제가 또 아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하나 잡자고 이 아이의 전인적 발달 뭐 사람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관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지금 배워야 되는 생활 습관들 너무 많거든요. 이런 인성,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어를 가르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예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언어 확실하게 배우는 거 이게 모든 네. 거에서 교육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은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훈육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룰을 가르치는데 바른 생활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훈육은 바른 생활의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꼭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 그랬죠. 네. 그래서 이유식할 때 앉아 먹는 것도 훈육이고 잘 때 되면 자 이것도 훈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특별한 걸 자꾸 공부해서 가르친다. 그게 바로 교육이고 이 훈육도 습득이에요. 훈육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틀만 잡아주면 애는 저절로 큽니다. 그 틀이 뭐냐?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한계를 정해 놓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훈육이 저절로 돼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되고 아마 외국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다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죠?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가 특별하게 훈육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훈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세대가 바뀌면 부모의 강도가 달라져요. 가르치는 강도가. 훈육에 대한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훈육은 좀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적당한 배려의 예시로는 뭐가 있어요? 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옛날에는 100% 부모 마음대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애들 중에서는 옛날에는 한 5%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 곤란했잖아요. 근데 배를 해주면 한 2%나 3%가 이제 애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저기 보면 규칙이 있는 가정에 원장님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규칙 자체도 아이들이랑 같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같이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럼 요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딱 던질 수 있는 게 저는 가훈이라고 생각해요. 가훈을 되게 집착하시는 딱 만들어 놓으면 만들고 싶은 가훈이 있으세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가훈이 있으십니까? 네. 있는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애 키울 때는 훈육은요. 어릴 때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훈육이 된 애들은요. 자기 통제가 생겨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는 데도 중요해요. 네. 나중에 시험 칠 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참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 게임하고 싶은 애들은 통제를 안 되는 애들은 게임을 하고 대학 가면 시험 기간 중에 게임하는 애가 천지예요. PC방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예. 통제가 안 되는 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훈육을 해야지 애들이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전에 위계 질서라 했잖아요. 네. 부모의 권위라 했잖아요.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와. 아이가 쫄병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 인생에서는 부모가
주인이고 아이는 객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애를 키워야 돼요. 아, 좋네요. 항상 예. 애들은 객이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찾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또 주인이 되는 위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주인 역할을 보고 자라야지 주인이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는 모든 걸 애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이 변방에 있다가 중심을 옳게 키워야 돼요. 아. 그래서 부모가 자기 인생 잘 사는 걸 보여줘야 애들도 저렇게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육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네요. 지금은 아기가 왕이고 아기가 대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집안의 패러다임이 뭐 그렇게 바뀌었죠. 국물이고. 네. 복고풍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이상하게 간 거예요. 교육이 전도가 됐네. 그래서 애 위주 육아가 아니고 부모가 중심이 되고 애가 부모를 따라오는 육아를 해야 부모가 애를 쉽게 키울 수 있고 그래야 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오. 근데 대부분 그 훈육이 어렵고 아이가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집에서 아이의 서열이 몇 등인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1등. 1등이에요. 네. 와.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가르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권위가 없어지니까. 그쵸, 그쵸. 권위는 너무 중요한 거죠. 훈육이 잘 되면 애 키우는 노력이 반에 반으로 줄어요. 와. 맞아요. 너 내 말 들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걸 고민해요. 그러면 권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걸 네.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부모 권위는요. 부모 위주로 살면 애가 부모를 따라오면서 제대로 생겨요. 어. 그 부모가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애는 무조건 엄마 아빠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소속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면 부모의 권위는 제대로 생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돼야 돼요. 느낌이에요. 아, 느낌으로.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내가 대장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군대에서 보면 이 계급별로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런 식으로 예.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대장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와, 그럼 뭐 주말에 그냥 소파에 딱 이렇게 누워 있는 아, 그거는 대장이라 말이 좀 곤란하죠. 그건 쉬는 거고.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 일상에서 권위를 차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애를 5%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부족하게. 부족하게 키우면 애들은 내가 부족한 걸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아쉬운 사람이 손 벌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벌리면 상대편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 없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하지 말고 항상 5%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부족하게 대하라. 그렇죠. 와. 밀당이 필요하네요. 그래, 부모 예. 자녀 간에도. 밀당이 아니고 적게 주면 돼요. 밀당할 그냥 필요 없어요. 적게 주는 그냥 부모 위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애한테 조금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소에 애들한테 부려먹어야 돼요. 이거에 저거에. 그리고 밥 다 먹으면 저기 싱크대 갖다 놔. 어.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줘. 어릴 때는 무조건 말 들어요. 음. 요게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왜 그럽니다. 그렇지. 어릴 때부터 부모 말 듣는 습관이 드는 애들은 부모를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늦었네.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아. 애들한테는. 설명 많이 하지 말고 자 이거 해. 그런데 뭐 이건 너뭐 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애가 갑이 돼 버려요. 너무 설명하지 말고. 그리고 평소에도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애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애한테 가볍게 딱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애한테 그 의견을 들어주는 건 좋지만 네. 말을 들어주면 안 돼, 함부로. 무슨 말이 두 개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네. 결정은 부모가 해야 돼요. 의견은 들어주되 결정은 부모가 해야 돼요. 그 결정 과정에서 배려, 아까 말 듣는 데서 애 의견을 배려할 수 있지만 네. 애한테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부모가 결정권 가지고 있다. 우리 결정권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야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요것만 잘하면 그게 일상생활에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이걸 저절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씩 네, 만들었어요. 네. 저절로 권위가 생겼죠. 누가 옛날 부모들이 애한테 권위 찾겠다고 난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냥 왜 어디 부모 말에 토를 그렇죠. 다냐고. 아버지 그런 말에 느낌을 토를 가지고 하냐고. 예. 애를 키우면 오늘 애들이 좀- 말을 듣는데 여기서 말 아니 오늘 방송이 난리 나겠다. 제가 근데 이제 권위를 이야기하면 꼭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네. 엄한 부모 밑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는 훈육 안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훈육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붕어빵 만들 때 틀이 있죠. 네. 불을 너무 세게 해가 태워 먹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붕어빵 틀 쓰지 마 그럴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불만 낮추면 돼요. 불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배려를 잘하면 되는 거지 틀을 깨면 안 돼요. 예. 훈육은 하되 내가 마음의 상처였으면 그때보단 좀 배려를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훈육을 안 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항상 훈육을 할 때 항상 적당한 배려가 중요한데 틀은 꼭 유지해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여주면 이게 저절로 배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다 특별히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 특히 마음 읽기라든가 뭐 감정 읽기 이런 걸 함부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애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 마음을 엄마 화났어 이렇게 봤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죠.
요즘처럼 애한테 마음을 읽는 걸 가르친다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그 어릴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웃 사람 만나는 걸 보면서 애들은 인간관계를 보고서 내면화시켜서 나이 들면서 써먹어요. 그래서 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 1대1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네. 어릴 때부터 1대1 관계를 잘해야지 애들이 인간관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이건 통제받는 다인관계예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집단 생활 잘하면서 꼭 사회생활, 직장에서 같이 있으면 참 잘하는데 딱 둘이 딱 만나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네. 1대1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나오고. 언젠가는 바가지가 셉니다.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1대1 관계를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도 애를 데리고 친한 사람 만나가 맨날 만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결정판은 이거예요. 애들끼리가 놀게 냅둬야 돼요. 네. 애기 스스로 놀게 냅두는 거 이게 네. 제일 중요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통은 3시간 이상 더 좋은 거는 하루 종일 와. 깜깜할 때까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우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게 마음껏 노는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노는 것이 애들 두뇌 발달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흥미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마음껏 놀게 하고 통제받지 않고 놀게 하고 냅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관계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행복.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결혼도 행복하려고 예. 하는 거고 그쵸. 아이도 예. 행복하려고 근데 낳는 건데. 행복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행복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강의를 듣기 전에 저희가 네.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 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고 너무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밖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알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일일 선생님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특별한 수업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랑 가보실까요? 얘들아! 안녕! 이거 다 딴 거야? 네. 이야! 선생님, 우와! 얘들아 근데 덥지? 네, 더워요. 들어갈까? 네. 자, 가자, 수빈이랑 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군 줄 알아요? 정재희 아나운서.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책을 읽어주러 왔어요. 친구들 오늘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해라는 책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꼭 안아줄 때 진짜 행복해. 아빠와 함께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때 진짜 행복해. 나 만나볼 때가 행복해. 만화 볼 때도 행복하고 막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음악에 춤을 출 때 진짜 행복해. 같이 우와! 우와! 최고다! 안녕. 여기 앉아볼까? 이름이 뭐예요? 곽서영이에요. 서현? 네. 서현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끓여주는 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엄마 아빠랑 뭐 할 때 제일 행복하구나. 우성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탈 때 왜? 저는 자전거를 잘 타가지고 잘 타서. 왜 자전거 타면 어떤 기분이야? 바람이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요. 지우는 뭐 할 때 행복해? 5살까지 혼자였거든요. 오, 네. 근데 엄마가 병원을 가더니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오. 근데 저만 쫓아오고 저랑 같이 놀라고 저 얼굴만 보면 어디서 행복해요. 동생이
동생이 지우 얼굴만 보고 웃어서 행복해? 근데 원래 동생이 생기면 밉지 않아 좀? 지우가 혼자 받던 사랑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귀여워서 귀여워서 행복해? 시연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저는요 엄마가 야영할 때 뽀뽀하고 안아줘서 행복해요. 엄마 뽀뽀하고 안아줘서 행복해. 세안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엄마 학교에 가서 텃밭에 물 주고 따는 게 행복해요. 텃밭에 물 주고 따는 게 행복해? 네.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서 행복해? 가지를 딸 때. 가지를 딸 때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안 행복해? 건들 때요. 언니가 건드릴 때? 네. 놀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다른 놀이 하고 싶다고요. 시우기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빠가 다른 거 하자 그래서?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 네.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한마디 해보자. 하고 싶은 말.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아빠 서운해하니까 아빠 사랑한다고도 한번 해주자. 네. 아빠 사랑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뭐 있어? 너무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자. 전해줄게. 엄마 아빠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저런 거구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아이들한테도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 보면서 결국에는 고창한 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지시한 거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원장님 저런 또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또 부모 역할이겠죠. 그렇죠. 부모 역할이죠. 그럼 행복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네. 네. 봅시다. 제일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예. 행복도 대물림 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살게 되면 애들은 저절로 배워요. 이것도 역시 습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어릴 때는요 습득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요 아이들은 네. 그 모습을 보고서 행복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요 부모가 내가 가진 상황을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일상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걸 힘들고 화려한 것만 즐기고 있어요. 예. 애들 키울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요 따분한 일상을 즐기는 걸 배우라 그래요. 소확행. 주말마다 이제 아이 있는 부모들은 이번 주는 어디 가서 뭘 좋아할까? 재미있게 체험시켜줄까 그 고민에 그냥 머리털 다 빠지는 거거든요. 돈 들고 시간 들여서 애 행복할 기회를 뺏는 거는 똑같아요. 가족하고 있으면 애들은요 실제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이거를 즐기게 키워야 돼요. 이걸 즐기면 애들이 아까 말했는 언어 발달, 인간관계, 훈육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건데. 거기 육아라는 건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부모가 자신이 행복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애 키우는데 쪼들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애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5명 키운다 생각하시고 2명 몫으로 애한테 투자하고 3명 몫으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 그래요. 그중에 1명 몫을 딱 떼가지고 나를 위해 서라 그래요. 부모가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하고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애를 키우면 애 키우는 게 참 쉬워질 뿐더러 애들도 자기 스스로 자라면서 애들 인생을 잘 살할 수 있고 돈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적게 들고 아이 2-3명을 키우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저는 이 발표 들으면서 예. 약간 어린 시절 기억났어요. 우와. 어떤 시절? 왜냐하면 네. 저희는 이렇게 또 막 외출? 네네네. 외출한다고 하면 막 비싼 레스토랑 막 그런 거 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고모집 아니면 할머니 삼촌집 할아버지집. 거기서 가서 다른 조카들이나 이렇게 다른 가족들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뭐 게임하고 뭐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삼촌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이거 나레이션처럼 하고 있어요. 관찰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계속 관찰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했어요. 이거 오늘 좀- 원장님
강의해 주신 그대로 컸네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네네네.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너무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께서. 아니, 다음에 강연 데리고 다니세요. 네. 산증인으로. 네. 지원 씨는 강의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 강의를 듣고는 음. 한두 명을 잘 낳아서 열심히 예쁘게 키워야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 쌍둥이 나와가지고 숨통숨통 나와서 막 행복하게 키워보고 싶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둥이 엄마가 되겠다. 기대됩니다. 제가 후아육에 아이들 네. 이렇게 안고 나오겠다. 네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그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보통 엄마들이 첫째는 되게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둘째들은 좀 되게 쉽게, 쉽게 수월하게, 쉽게 키우잖아요. 수월하게 키우죠. 근데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엄마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둘째처럼 키워라. 그러니까 둘째처럼 쉽게 낳아놓으면 큰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면 한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가 행복해야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도 쉽고 바르게 자란다. 예, 맞습니다. 그런 강의의 네. 오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귀한 실전 육아 팁을 주신 우리 하정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아육 저희가 2주간의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너무 뿌듯했고 보람됐고 아이를 내가 많이 낳아서 저출산 극복에 아. 힘을 보태봐야 열정이 되겠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남편은 없지만 그러니까 와 대단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저희는 또 앞으로도 언젠가 또 특별한 후아육 특강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는 또 신개념 육아 프로그램 후아육으로 다른 가족들 그리고 보미들 찾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후아유 아이 누가 키울래서 여러분 아이 돌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돌보미가 필요하다면 아니면 돌보미가 놀고 싶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를 저 MC라며요. 저도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이거 꺾고. 밥도 하고. 쌀 있어요? 저출생 위기 극복 KBS가 함께합니다.